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2주 동안 제가 좀 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도 있고 제 개인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여러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뺄 시간이 없어서 계속 하지를 못하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탄 이제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제가 이제 이런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은 경험과 벌써 저도 한 20년 이제 이상 넘어가면서 미용법을 먹어가면서 생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런 게 이제 내 몸에 다 축적돼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제로 갈 것이냐면요, 사회성을 지식을 높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미용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부류에 속해요? 우리 서비스업이죠. 그쵸? 서비스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되죠? 고객과 상담을 하고 누굴 팔아야 돼요? 나를 팔아야 돼, 나. 상품이 뭐죠? 상품이 나예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제품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최고의 그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거에 대한 성분이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이 곧 누구죠? 곧 나예요. 내가 곧 상품이에요. 내가 곧 상품이면 나를 포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를 포장을 해야 돼요. 나를 포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손님들한테 좋은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품 같은 것도 보시면 돈 투자 안 한 제품들은 어때요? 허접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 저가 제품은 어때요? 그냥 건너뛰고 그렇죠? 근데 좋은 투자를 많이 하는 상품들은 어때요? 고퀄리티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하죠? 그럼 그 상품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상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공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쵸?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는 상품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공장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나라는 사람, 그 상품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거죠. 저번에는 제가 이제 기술이 많아야지만 잘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미용인은 뭐예요? 가장 좋은 상품은 뭐죠? 손님한테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좋은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좋은 능력에 있는 서비스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말 또한 어떻죠? 잘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한테 말을 하는데 꼭 미용 얘기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간에는 저는 미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TV 얘기를 많이 해요. 연예인 얘기 많이 하고 드라마 얘기 많이 하고. 그쵸?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이제 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고퀄리티 있게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4개 정도로 한번 알아봤어요. 미용 지식을 높여라.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고 고급 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잡지식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에서 주제를 한 4가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미용인들이 지식이 높이려면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미용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커디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 펌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 하다못해 펌에 대한 화학적인 지식도 많이 아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뭘 또 많이 알아야 돼요? 샴푸 같은 경우 샴푸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클리닝에 대한 지식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실리콘이 뭐예요? 실리콘 영문으로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실리콘 영문으로 뭐예요? 모르시죠? 계면활성제 영문으로 뭐예요? 모르시죠? 그쵸? 이런 지식이 정말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저번에 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미용실은 논실리콘 쓰는 미용실로 저희는 자꾸 만들려고 해요.
실리콘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엔나성도 똑같이 안 좋지만 실리콘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여성 질환에 우리 여성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이 실리콘이에요. 그게 뭐예요? 디메치콘이에요. 파라벤, 방부제잖아요. 그쵸? 이런 영문적으로 된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건강을 생각해서 고객한테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건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머리 시술하면서도 내가 건강해야 돼요. 손님은 돈을 받자고 해서 손님한테 좋은 걸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화학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 내 건강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연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펌제나 이런 거, 린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클리닉 같은 거 실리콘이 많이 안 들어있는 거 제품 사용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 대신에 가격대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우리는 샴푸를 막 해도요 손이 하나도 안 터요. 왜? 저희는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 들어있는 샴푸만 쓰거든요. 화학 계면활성제 안 쓰거든요. 중화도가 아닙니다. 이런 미용 지식이 많아야지만 돼요. 이런 미용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손님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원장님,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 뭐 지식 정말 많다. 머리 정말 잘하는가 보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때요? 미용 시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하는 작업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미용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님은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용 지식에 대한 거를 정말 풍부하게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대한민국 미용의사들은요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공부 너무 안 하세요. 정말 많이 안 하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안 하세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하지를 않아요. 내가 커트만 된다 그러면 손님만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거기서 교육이 멈춰버려요. 더 이상 발전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장사 안 된다고 뭐래요?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끝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손님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집안 흉보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싸 보여요. 누구만마다나 좀 싸 보여요. 저렴해 보여요.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건설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지금 경험한 상으로 딱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레벨이 달라져요. 제가 청담동 근무를 할 때는요, 청담동 손님들의 연예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업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조금 퀄리티 있는 얘기를,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는 편이세요. 그거에 맞게끔 뭐예요? 나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그 사람의 대화의 수준에 맞게끔 나도 같이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식을 많이 하려면 뭐예요? 신문이나 뉴스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보셔야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어떤데, 경제적으로 요즘 어떠신데, 만약에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CEO들이나 어디,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상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툭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명동에 있을 때는요, 증권회사나 은행원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나 증권 주식에 대한 공부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증권한 이런 사람한테, 남자들이나 여자들한테 연예인 얘기할까요? 누구 뒷담화 까는 얘기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그 고객이 가장 잘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요, 그 고객이 다 가르쳐줘요. 그런 화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막연하게 쓸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그런 화법을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를 높이 평가해주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급 손님이 웃기 시작합니다. 아셨나요? 자, 내가 동네 미용실에, 아무리 동네 미용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머리도 잘해요. 근데 동네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동네에서도 그나마 조금
퀄리티 있는 고객들이 나한테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할 때 뭔가 지식을 전달할 때도 똑같이 대화하는 화법 자체가 다르게 전달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고객은 나를 보고 감탄을 하게 되고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는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미용하는 얘기만 하고 말리는 얘기만 하고 미용 얘기만 하고 식상하거든요. 정말 식상해요. 손님하고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쵸?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어떤 사람 얘기했으면 나쁜 얘기만 하고 그쵸? 그런 미용실 근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대화는 일단은 이제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대화 나누세요. 지식이 많은 대화를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식을 전달했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경영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은 거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을 근무를 하고 있으면 고객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객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주라고. 우리가 서비스업이죠. 그러면 고객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가 미용사예요. 그럼 고객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손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미용 지식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뭐죠? 상품이나 뭐 신문이나 지식, 그런 답장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증권회사에서 상담을 통했어요. 내가 모르던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요 되게 단순할 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는요 그냥 막 퍼줘요. 저는 미용을 하면서 되게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저 애들 키우고 있어요. 애들 둘 키우고 있어요. 지금 4학년, 6학년 키우고 있거든요. 저 여기 다니면서요. 저희 지금 여기 미용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육아를요 그 사람들이 다 상담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하는 지식을 손님들이 대화를 내면서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들었죠. 이 사람들 굉장히 높은, 퀄리티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상담만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든다는 거죠. 한 시간에 그 사람한테 상담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주고 상담을 받아야 될 분들이 나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쵸? 나는 공짜로 받아요. 손님 돈 받으면서 나는 받아요. 그런 지식을.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머리 시술에 대한 비용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를 제가 얻는 거예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나는 고객한테 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한테 얻은 제가 소프트웨어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님한테 전달을 해줬지만 고객은 그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저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끈이 돼서 계속 오시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을 고객님은 저한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역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을 또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해주죠. 이래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지식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객한테, 다른 고객한테, 많은 고객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미용을 하면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지식, 꼭 미용인에서 연예인에서 그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 그런 대화법을 나눠주는 게 오히려 미용인으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고급 손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요 뭐죠? 나의 지식이 높아야지만 고급 손님들이 와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 고급 손님이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담동에 근무할 때 저를 이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뭐를 하냐면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라고. 손님하고 이제 응대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미용 지식을 많이 높여라. 미용 지식을 많이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잘 입어라.
그리고 뭐죠? 세 번째가요. 신문 뉴스를 많이 보면서 잡지식이 많아져요. 손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꼭 기술만 포장해서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손님과 화법을 하면서 손님한테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고객이 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용 지식만 알고 머리에 다른 지식은 전혀 없어요. 머리만 잘하는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그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미용 지식만 갖고 있으면 사실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지식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이만큼의 큰 파가 있으면 미용 지식만 가지고서는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을 것 같죠? 미용 기술만 많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맞는 기준의 지식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꼭 기능적인 기능업에서 내가 머무를 것이냐, 서비스업을 할 것이냐, 내가 기능에서 머무를 것이냐, 내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근데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력이 10년차 미만이면요, 요걸 더 우선으로 하셔야겠죠. 10년차 미만. 그리고 10년차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로 넘어가야죠. 왜냐면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10년차 미용한 지 10년차가 미만이 되신 분들은요, 기능업에 더 종사를 더 많이 하시고 그쪽으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능업도 하시면서 서비스업도 저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요? 저는 항상 신문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문을 놓지 않고 지식 같은 거, 손님하고 대화 화법 같은 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요, 명동에 이런 데서도 이제 증권매니아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화법을 나눌 때, 제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 주식 동향 이런 것도 되게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거에서 얘기 딱 보니까 그 증권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아셨냐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은 이거 전혀 모르던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왜죠? 그런 건 그동안 뭐죠?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거를 계속 검토를 해보면서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동향을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벌써 깨우쳤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내가 손님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그 동네의 환경이나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미리 그런 거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용만 공부를 해서는 이제 사람한테 힘듭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런 잡지식 같은 거.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요, 역사적인 얘기도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뭐 이런 화법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뭐 정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세종대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정조도 있을 것이고, 광해군도 있을 것이고, 요즘 광해군도 새로운 조명을 받아서 경제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조선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따진다면 1위는 뭐 광해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탕평책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탕평책이 아니고 뭐였더라, 조세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해서 경제적으로 사람의 그 국민들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조세법을 개정한 사람이 또 광해군이거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가 돼서 폐위가 됐죠. 그래서 광해군으로 남아있고 왕일의 이 이름을 받지를 못했죠. 뭐 연산군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당파 싸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술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손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손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죠? 내가 그만큼 잡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좋아해서
어떻게 가다 보면은 뭐 잡는 거, 채집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손님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채집해서 좋아하던데 그런데 손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데 갔다 와봤다. 난 이런 데 가서 이만큼 잡았다. 페이스북에 가끔씩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로 손님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여행을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으니까 여기 정말 좋더라. 이런 지식을 손님들한테 전달해주면 그 고객님들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찾아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있어서 나쁜 지식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사기를 치는 지식은 중요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살면서 윤택하면서 고객과의 통화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 화법은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적인 지식이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때요? 고객이 오시는 퀄리티가 달라져요. 고객이 오시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곧 상품이기 때문에 미용사의 서비스업은 곧 누가 서비스업의 상품은 누구죠? 바로 저라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아니에요. 인턴이 아니에요. 누구죠? 나라는 상품이에요. 내가 상품이 돼서 나를 포장을 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딱 봤을 때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볼 수 있게끔 나를 포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포장을 잘 안 해요. 근데 또 겉모습만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실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그런 게 좀 강해요. 내실은 별 볼 일 없는데요. 겉모습만 포장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정말 화려해요. 근데 내실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뭐죠? 겉모습도 좋고 겉모습도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예쁘게 꾸며서 포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머리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또한 뭐죠? 지식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왔을 때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화가 가능해요.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안 물어볼 수 있네? 물어봐야지. 왜? 내가 모르는 거잖아. 옳다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물어봐야지. 왜? 공짜잖아. 손님한테 그게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짜잖아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정말요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 줘요. 정말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쳐 줘요. 저는 미용이 정말 좋아요. 정말 각기각층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이렇게 제가 머리 시술을 해주면서 그분이 저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적으로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고객한테 알고 있는 지식도 많지만 내가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지식도 있을 것이고 고객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내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번에는 어떤 손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더 지식이 많으시고 그 지식을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이 정말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강의를 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와 너무 감사하죠. 그쵸? 자기 생각을 하는 거 요즘의 환경적인 철학적인 거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지식을 받으면 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발전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학습된 동물이에요. 학습을 하는 동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이 되면서 내가 지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지식을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는 지식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책으로만 볼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손님한테 커뮤니케이션 통하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화법을 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책을 내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용인이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을 종사를 하고 계신 우리 미용업이 더 발전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고 내가 고급 손님을 받기 위해서 고급 손님은 결론적으로 뭐죠? 나의 매출하고 직결되죠? 그쵸?
저가 손님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저가의 미용실 실수를 받을 것이고 내가 고객이 고가의 손님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만큼의 고가 실수를 받은 손님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야 지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고가 시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만큼 또 못 올라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상대를 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포장을 하시고 사회적인 지식이 일단은 많으셔야지만 고가의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똑같이 연결돼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학습된 동물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공부를 내가 잘해서 사회 지식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연륜이 생겨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손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좋은 지식을 얻고 사회 지식을 많아진과 동시에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고객을 편의상을 제가 맞춘다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감동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손님이 알고 있는 모르는 지식을 내가 고객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고객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손님한테요 조개 막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조개 잡는 거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종도에 어디 조개집 거기 가면 조개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요 제가 조개 잡아줬어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저희 단골 고객이 돼요. 온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머리를 잘라요. 그런 게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해주고 좋은 지식을 전달해주는데 손님이 안 좋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머리를 잘해주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전부는요 내가 고객과 때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얼마만큼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이 쌓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사 잘하고 서비스 좋다고 해서 잘 되는 미용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작은 미용실, 큰 퀄리티 있는 높은 미용실들은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린 거는요 욕쟁이 할머니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미용실을 하면서 욕쟁이 할머니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내 욕쟁이 할머니 정도 되시려면요 내가 지식이 정말 많이 풍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머리도 잘해야 되지만 또한 뭐죠? 사회적인 지식도 제가 정말 높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연결이 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나의 작은 미용실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나라는 상품을 내가 동네에 근무한다고 해서 나의 상품을 저렴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동네 들어가면 다 게을러져요. 그리고 싼 손님만 받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퀄리티 있는 브랜드에서 근무했을 때는 내가 상품 가치를 위해서 막 옷도 꾸미고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연구도 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동네만 들어가면 다 저렴해져. 그리고 옛날처럼 고급 손님 받으려고 해요. 오나요? 오질 않아요. 그리고 작은 미용실을 갈수록, 동네 미용실 갈수록 자꾸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우물안 개구처럼 울꾸려 앉게 있어요. 그리고 매출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막 한탄해요. 막 내가 왜 옛날에는 이런 데 다녔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어떻게 자기 팔자걸. 그쵸? 근데 그 팔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뭐예요? 부지런 떨면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어떻게 부지런해요? 많이 부지런한데 내가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오픈할 때 옷 정말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 차려입어요. 머리 그냥 질끈 묶고 다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꾸미고 다니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동네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식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지식도 많이 얻어야지만 내가 동네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건 누가 만들어요? 동네 분위기에서 싼마이 미용실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결론은 나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너가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저렴한 동네 미용실, 작은 미용실이라고 해서 항상 기죽으로 하는 법 없습니다. 고급 손님 안 오라는 법 없습니다.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인테리어 별로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손님한테 내가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부담감이 없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송고동에 계신 사모님들 오셔가지고요, 저희 오셔서 저 좋은 데 가시면 옷도 받아들이고 차도 드리시고 항상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저희 미용실은요 손님이 직접 옷 거세요. 직접 옷 거세요. 옷 거시고 가방도 오시고 나중에 계산할 때도요 직접 가방 찾아가시고 계산도 다 해주시고 가세요. 퀄리티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죠? 상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퀄리티 있는 고급 상품을 내 스스로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죠? 게으르시면 안 돼요. 항상 동네 미용실이라 하더라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 자동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14탄은요 사회적 지식을 많이 높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회적인 지식이 높아야지만 손님도 고객님도 고급 손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뼈저리게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자체를, 상품을 높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지런하게 움직이십시오.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